뒤에 이제 영업 방향 관련된 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보이시죠?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맨날 하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시간이라고 적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막 희망이 가득한 시간 이렇게 적고 이랬었는데 이번 1월은 좀 준비가 철저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영업을 해서 이제 하와이를 회사에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를 좀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하와이를 갈 때 이렇게 저녁에 출발을 해서 낮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비행기 타고 쭉 가는데 이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사고들이 막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막 이래. 그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은 안 하는 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간접 체험하시라고 영상 한번 틀어볼게요. 그래서 비명 지르고 이게 계속 돼요. 되게 오래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오빠. 근데 어떤 남자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들리세요? 영어에도 몰라요. I love my family very much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나 이러면 죽잖아요. 자기가 죽는 상황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남자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카메라에 이렇게 기록을 좀 남기는 건데 카메라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이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정말 죽음이 딱 다가오면은 그때는 내가 뭘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고 병원비도 막 많이 나가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잘 도착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그럼 가족을 보면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을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잘 도착을 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자기 부모님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새내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 분들이 혹시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은 올해 초 됐으니까 한번 연락하시면서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뭐 고마웠던 분들한테도 좀 전화 한번 해보시고 뭐 부모님들이라던가 뭐 자녀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배우자까지 해서 다 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좀 직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체험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언장 작성하는 거거든요. 유언장 작성해 보셨죠? 안 해보셨군요. 안 해보신 분도 계시네. 옛날에 했죠. 저도 10년 전에 썼어요. 10년 전에. 교육받을 때. 교육받을 때. 그 기억나세요? 그때 그 기억이?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유언장을 어떻게 썼냐면은 와이프 이름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딱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쓸까요? 제가 이렇게 저 영업으로 했잖아요. 영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영업할 때 막 돈도 없고 집안에 뭐 백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도 들고 뭐 결혼해서 이제 이때 딱 신혼 때거든요. 신혼 때인데 제가 이제 죽었다라는 걸 막 가정하고 막 쓰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같이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이후로 한 글자도 못 쓰고 1시간 동안 계속 울고 쓰는 시간이 1시간인데 계속 울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쓸까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가입하고 시간이 넣고 연금하고 변액 넣고 이때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볼 수 있게끔 기회 한번 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보험을 이렇게 필요로 하다. 내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못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망 가능성이 고객한테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약 가능성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막상 하려다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괜히 보험료만 날리고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가입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험회사들이 만든 게 이런 무해지나 저해지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보험료를 10년이든 20년이든 쭉 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납기가 끝난 거 동시에 환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실제로 내가 투자한 원금 모두 찾을 수 있으니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켜드리면은 계약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지기는 해요. 고객이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이럴 때가 이렇게 모멘텀이라 그러거든요. 이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이러는 시기. 언제요? 주변에 장례식장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또 뭐 가입하고 싶다 그래요. 실제로 저희 형도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뭘로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시면 암이었어요. 암, 뇌, 심장이 1, 2, 3이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10억대에 사업하시는 분으로 돈이 넘쳐나는 분인데 암으로 한 1, 2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이 그분과 엄청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약간 멘붕됐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 형이 그렇게 돈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 거는 떠나서 이런 죽음에 직면하면 준비할 게 너무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저처럼 이제 신혼인분들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험 가입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근데 그 시기를 좀 지나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있던 것도 깨는 시기가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첫 아이 출산했을 때. 아이 출산하면 그때 또 이제 보험을 막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를 고객이 좀 느끼는 시기가 돼요. 둘째 날 때는 어떨까요? 둘째는 또 첫째랑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안에 무조건 가는 게 계약 확률이 거의 높아지고 완전 신화처럼 나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0년 동안 잘 유지를 하면 보험 혜택도 받고 나중에 원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처럼 막 돼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저도 실제로 제가 그 유언장 쓰고 이럴 때가 10년 전이거든요. 지금 딱 120배 납입 딱 됐어요. 10년을 딱 납입해버리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혜택도 받고 내가 낸 돈도 목돈으로 쭉 쌓여 있는 거는 둘째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보험회사가 100만 원짜리 상품권이나 현금을 생일 선물로 주는 건 어때요? 좋죠. 멋있나요? 그렇죠. 중간에 그래요?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게 보죠. 근데 살아있을 때 매년 생일 선물로 100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꿈만 같은 보험 있을까요? 정말 있어요. 있어요? 네, 생활자금? 아니 이거는 매년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요? 요거는 40세 남자 종신 1억 가입하면 보험료 41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몇 년 납이래요? 10년 납. 10년 동안 40몇만 원씩 내면은 나중에 총 모이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5천만 원. 5천만 원. 40만 원씩 모여서 한 5천만 원 정도 10년을 쭉 모았어요. 그 5천만 원 이제 굴러가죠. 몇 프로로 굴러가요? 2.5. 한 2.5%씩 2% 정도씩 굴러간다라고 하면은 매년 얼마가 나올까요? 1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나는 와이프라던가 자녀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0년 동안 잘 유지했더니 매년 100만 원의 이런 생일 선물로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돈 빼는 거죠. 내 이자 빼는 건데 그 이자를 거기에 넣어놓은 느낌하고 이렇게 매년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손보는 이렇게 숫자로 막 설명하고 이게 이익이 되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생보는 이런 감정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막 보여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 관련된 거 저도 이제 돈이 모였겠죠? 저는 좀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택시기사님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기사님 보험 많이 쓰시죠? 운전자 보험도 있고 막 다 있죠?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전에 보험 가입한 게 있대요. 자기 딱 30살 때 이제 처음 회사 가서 그 근무할 때 신입 때 그때 이제 가입한 거예요. 뭐 보장돼요? 이랬더니 자기 죽으면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60세 전에 죽어야지 2천을 주는 건데 다음 달이 60세야.
나네요. 이랬더니 근데 그게 60세 이후에 살아있으면은 이게 매월 50만 원씩 줘. 죽을 때까지. 괜찮나요? 네. 이분이 30년 전에 가입한 거잖아요. 30년을 유지. 그러니까 그때 이분한테 이런 보험을 판매한 것도 대단한데 요걸 유지한 요분도 대단한 거예요. 서로 대단한 사람끼리 만났고 상품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음 달 되면 국민연금도 받고 여기서 요것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박이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60세 전에 죽어야지 2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럴까요? 다 50대다. 자기가 30살 때 부모님들이 다 50대에 돌아가시고 이러는 시기였는데 이거를 지금 상품으로 보면 어떤 상품인 것 같아요? 연금? 요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종신보험 한 2억 판 거야. 지금 느낌으로 보면 그때 종신 2억짜리를 팔았어.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60세 이후에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택시 운전하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품 설계하다 보면 나이가 좀 어리고 이러면 만기를 110세짜리로 막 보내요. 110세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얘기를 들려드리고 하면 조금 바뀌어요 생각이. 그럼 100세 만기랑 110세 만기랑 10년을 더 보장해 주잖아요.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나요? 6,000원. 그렇죠. 몇천 원, 3,000원, 6,000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세가 어리신 분들 보면은 이런 110세 만기짜리 종신보험 이런 것들 꼭 좀 많이 해주세요. 특히 종신연금 이런 거는 무조건 갖고 있어요. 이분이 이거 가입할 때 내가 30년 후에 이렇게 좀 더 많이 오래 살고 이럴 걸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건 지금 자기 사망보험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박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판매하는 상품 여러분들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한 20-30년 지나면은 엄청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던가 연금 관련된 거 꼭 좀 가입하자. 그러면서 이제 종신보험 가입하자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은 보험에 넣어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 1억을 뭐 5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입해서 내가 10년 후에 6천만 원 마련하자 이렇게 막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 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월 한 5만 원 정도 소멸명으로 가입하겠대. 그리고 나머지 여기 50만 원 들어가죠. 근데 이걸 종신을 정기보험 5만 원으로 깎아버렸잖아요. 나머지 45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적금 넣겠다라는 거예요. 적금에다가 넣으면은 오히려 여기에 넣어서 100% 6천만 원 받는 것보다 적금 넣으면 더 많이 나온다. 이거 소멸되는 거 다 없어버리고 더 많이 나와. 어느 게 좋으세요? 오른쪽 게 좋으세요? 왼쪽 게 좋으세요? 빨간 게 좋으세요?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개를 다 설명을 해요. 그럼 뭘 가입할까요? 실질적으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분명히 이게 더 이익이잖아. 해야 10년 후에도 사망보험. 근데 사망은 요거를 안 하는 이유는 정기보험. 요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있어서 싫다는 분도 많아요. 1억이라는 엄청 큰 건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오른쪽 게 좋으니까 왼쪽 거는 설명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설명 안 하지 마시고 왼쪽 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종신보험 1억에 100% 환급하는 거 소멸되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 할게 라고 하는 분들도 진짜 많다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고객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고객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고객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만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면 오히려 더 선택이 쉬워지게끔 돼요. 근데 실제로는 비과세 적금으로 2.4%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기서 이율 낮아지고 세금 띄고 이렇게 하면 얘가 훨씬 더 이득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적금과 막 비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고 나는 10년 이후에 사망하는 것도 보장받고 싶다.
아니면은 10년 이후에 금리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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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네. 다시 좀 언론 주세요. 그런데 종신은 지금 가입하면 그때도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정기보험으로 가져간 분은 그때 이걸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10년 이후에 투자 수익률이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손해 볼 수도 있고 2.4%라던가 비과세가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요 세 개를 다 하죠. 정기보험도 넣고 종신도 넣고 적금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분산 투자를 욕을 안 먹어요. 일단 다 같이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고객이 안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같이 안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펀드도 하고 싶대. 펀드에 투자하겠대.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종신보험 30만 원짜리를 가입하시고 펀드에 70을 넣어놓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지금부터 15년, 그 02년부터 16년까지 15년 동안 코스피라는 저희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모이고 종신보험 5천 정도 모인다라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근데 펀드 수익, 펀드 그 적립금 관련해서 수수료 띄잖아요. 요거 2% 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그래 1억 5천, 2억 정도 거의 모이는데 수수료 2% 뛰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보험 쪽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보험 설계사는 VUL이라는 변액보험 관련된 거를 가입하자라고 해요. 100만 원짜리. 사망 1억 원 보장해주는데 돈이 이렇게 사업비나 이런 걸 좀 띄고 굴러가니까 처음에는 좀 적게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가입하실 거예요? 종신보험 30만 원짜리 넣어서 요거랑 펀드 넣은 거 이렇게 세트해서 가져가실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 넣어서 가져가실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빨간 게 나아요? 네. 빨간 게 나아요? 아까도 빨간색 골랐다 맞춘 거 같은데 불안한가요? 네, 밑에 거. 밑에 거? 위에. V에 자 보세요. 나중에. 해약 환급금 표가 나오죠. VL도 요즘 VL 해약 환급금 표를 봤더니 요것도 15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장보험료라든가 사업비로 15만 원 정도가 띄어지고 나머지는 85만 원은 펀드로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 가입하는 것보다 밑에 거 가입하는 게 내가 펀드에 돈을 넣는 게 더 많아지는 효과고 15년 동안 그게 굴러가면은 3천만 원 정도의 더 이익이 난다. 위에 거는 뭐 해지 환급금 뭐 5천만 원 내가 낸 돈 받고 뭐 위에 거 해서 2억밖에 안 되지만 밑에 거는 오히려 그 펀드에 들어간 돈이 더 굴러가서 2억 3천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펀드는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에 뭐 보험은 보험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험에다 넣어놓는 게 오히려 사업비를 더 줄이는 방법도 되니까 이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다 판매를 하는 거죠. 요것도 종신도 팔고 요것도 하고 여유되면 또 펀드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판매하게. 그래서 고객이 최소보험료든 뭐든 일단 다 갖고 있게끔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펀드가 없으면 펀드 갖고 있게, 정기보험이 없으면 정기보험 갖고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아주 좋죠. 종신보험 관련돼 가지고 뭐 사망하거나 이렇게 투자 수익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신용 관련된 거라는 걸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장성 보험은 해약하면은 돈이 거의 안 나오죠. 몇 년 정도 있어야 돈이 좀 나와요. 일단 2년은 지나야지 0%를 거의 벗어나고 조금 나오고, 그리고 막 5년, 10년 정도 돼야 그나마 돈이 좀 모이죠. 그러면 보장성 보험에 보험을 가입했다가 한 5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보험을 유지를 했고 잘 요거를 가져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요게 그 사람의 신용도를 나타내요. 제가 아는 분은 보험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장성 보험 500이 있냐 없냐를 갖고 위촉을 해요. 사람을 뽑을 때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이 와도 막 먹튀라든가 기존 거 막 깨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보장성, 연금 말고 연금이나 저축성 말고 정신이나 이런 걸로만.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게끔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신용 관련된 거를 내가 얻으면은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집 담보 받고 막 이러죠. 집 있으면은 돈도 막 땡길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없으면 돈 빌리기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종신보험 관련돼 가지고 돈을 하나 넣어 놓으면 이런 것도 꽤 나한테 신용으로 등급할 수 있게 이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종신이 꼭 죽어야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신보험 관련된 거 이번 기회에 가입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보장성 보험 해지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보험 해지하면 얼마 나온다 그래요? 그럼 6억 나온다 그랬죠. 6억. 제가 그분 보면서 내 안에 한참 멀었구나를 막 느껴요. 지금 제가 근데 그게 5년 전 얘기예요. 5년 전에 그분이 6억 나온다 그랬었어요. 대단하시죠? 저 해지하면 얼마 나올까요? 저 해지하면 6천 정도 나왔죠. 근데 중간에 중도인출을 뺀 거 있어가지고 결국 3천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생명보험 가입한 거 아까 가입한 거 있죠. 유언장 하면서 쓴 거 그거 해지하니까 3천만 원 딱 나와. 이 3천만 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때요?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차 사면 안 돼요? 제가 그 해약 환급금 3천만 원을 갖고 투자할 만한 데를 찾았어요. 여기 와서 찾았어요. 여기 뭐 이게 저희 딸이 있잖아요. 8살이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10년 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가죠. 그때 대학 자금 필요한 거 쭉 계산해 보면 한 학년당 1년에 얼마 정도 필요해요? 1년에 1,500원 필요하나요? 그래요? 나름이군요. 네. 집에서 다니면 좀 들더라고요. 집에서 다니냐 집안을 다니냐 또 나눠지네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4천만 원 모으면 그때 가서 괜찮을까요? 부족할까요? 왜 부족해요? 아이가 써야 한다니까. 막 쓰는 거?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물가 상승이라는 거 아세요? 네. 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전문 기술이에요. 이게 CFP라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배우는데 전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자금이 그때 물가 상승률로 계산하면 지금 얼마를 모아야 된다. 내가 얼마를 투자하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5,500 정도 필요해요. 제가 지금 보면. 그래서 3천만 원을 잘 굴려야 되는데 10년 동안 4.5%의 수익을 내면은 나중에 5,500이 돼요. 10년 후에. 근데 4.5%를 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군요. 왜 은행 가서 막 하면 막 50% 수익 나고 막 이러던데? 안 돼요.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조금 낮춰서 3%로 잡았어요. 3%로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15년이 걸려요. 애가 대학교 가는 시기는 10년인데 15년 후에 5,500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졸업하고 돈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이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학자금 땡기면은 3%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3% 이익을 내면 그때 가서 이걸 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장학금 타면 일단 돈 굳어. 그리고 중도 인출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투자 수익이 안 나오면 중도 인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손해 날 수도 있죠. 괜히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 나고 이렇게 하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거 학자금 마련한 것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투자하면은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거 있어요. ABL 관련 보험인데 변액연금이거든요. 원금 3천만 원 투자를 해요. 근데 이거 잘못 투자한 거 이게 사기당한 것 같아. 그래서 깨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을 깨면 한 300만 원. 제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금방 깨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요. 이해되시죠? 거치식으로 3천만 원 한 번에 딱 넣어놓는 건데 나 바로 뺄래.
이렇게 해서 빼면 한 10% 정도의 손해가 나요. 근데 안 빼고 쭉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을 줘요? 원금을 언제 줘요? 만기 시점에 줘요. 만기 언제로 잡았을까요? 10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가입하고 10년 후에 내가 타게 해줘. 왜냐면 우리 딸 대학 가야 되니까 10년 후에 줘 라고 했는데 투자 수익이 안 나도 내가 낸 돈은 일단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죠. 원금 3천만 원 보장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던가 펀드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넣어놓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꼭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딸 대학교 가면 대학 자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꼭 써야 되는 거는 무조건 이런 안전한 곳에 일단 먼저 넣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전이 일단 확보가 됐어요. 근데 투자 수익이 쭉 올라가서 4.5% 정도 수익이 나면 매년 4.5 나면 원금 회복이 언제 될까요? 2년 정도 있으면은 원복이 회복이 돼요. 원금이. 투자 수익이 더 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300만 원 손해, 내가 지금 투자한 거에 10%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ABL에 있는 이 변액연금은 투자를 할 때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성장자산, 내가 돈 버는 자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조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변액연금 넣으면 이거 조율하죠? 네. 채권이 얼마, 주식이 얼마. 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직접 하죠? 네. 고객 거 어떻게 해드려요? 한국 못해 나왔어요. 못해. 할 수가 없죠? 근데 ABL에 있는 변액연금은 어떻게 한대요? 얘를 한대. 알아서 바꿔준다는. 알아서 위험할 때는 안전 쪽으로 자산을 막 늘리고 위험하지 않을 때는 성장 쪽에다가 돈을 막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언제 주기로 해요? 내일. 매일 봐. 매일매일 그 상황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 자산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수익이 잘 나겠죠? 그래서 원금 회복을 쭉 했어요. 원금이 됐어. 좋아 이거. 내가 한지 막 1, 2년 만에 막 원금 회복이 벌써 됐어. 그래가지고 만기까지 가면 무조건 내가 낸 돈을 받게끔 딱 세팅이 됐어. 그런데 투자 수익이 조금 어려워졌어. 이게 막 시장 상황이 막 미국이 막 전쟁 터뜨리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막 안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익은 났어. 내가 낸 돈보다 이익은 났어. 펀드 변경을 해놔야죠. 펀드 변경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줘. 그건 재밌구나.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안전자산으로 다 수익이 몰까? 났고 어려운데 깼다가 다 어려운데. 자 지금 수익이 났죠? 네. 요즘 막 깨야 돼. 네. 요즘 이제 깼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올라가지.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 엄청 올라간다. 그냥 냅둬야 돼요? 자, 요 시점에서 다시 이 시점으로 돌려드릴게요. 자, 돈을 더 넣어놓을 수도 있고 돈을 뺄 수도 있죠. 깨지 않고 빼는 것도 돼요. 이출. 근데 이때 돈을 뺐으면 어떻게 돼요? 좀 줄어들어. 지금 수익률이 줄어들죠. 네. 근데 돈을 더 넣어놨으면 그러면 이제 확 저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가 안전자산에 투자하냐 성장자산에 투자하냐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넣냐 적게 넣냐로 수익률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넣었더니 좀 더 올라갔어.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노죠 그러고 돈 더 넣어야 되죠. 더 넣었더니 어떻게 돼? 그때 이제 폭락하는 거야. 그러면 짜증이 엄청 나죠. 일단 지금 내 돈이 막 불어났다가 지금 줄어들었어. 이때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망하는 거예요. 자, 올라갔을 때 깨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 봤죠? 떨어졌을 때 깨면 원금은 줘요? 아니요, 손해 나는 거예요. 이때 깨면 손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냅두면 안 올라가면 아니 진짜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안 올라가도 만기 되면 어떻게 해준대요? 원금 회복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느 회사나 다 거의 비슷해. 근데 ABL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다음에 자, 보시면 스텝업이라는 게 있어. 네. 내가 중간에 한번 올라갔죠. 네. 그러면 얘를 보증해 준다라는 거. 만기 때. 근데 한 번 더 올라갔었죠. 아까 돈 더 넣어서. 네. 그러면 걔가 보증이 되는 거야. 높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스텝업을 해주는데 다른 회사들은 스텝업을 언제 해줘요? 1년에 한 번 해줘. 내가 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어. 근데 1년 시기가 이렇게 되면 이걸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1년이니까 딱 1년 되는 시점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ABL은 어떻게 해준대요? 매달. 매일 변동해주지만 매달 확정해준다. 내가 중간에 한번 잠깐 올라간 거를 확정해서 만기 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고 중간에 한번 딱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거를 또 보증해주죠. 엄청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돈을 더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넣어야 돼요. 아, 이때 또 돈을 넣어야 돼? 그렇게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수익률 4% 그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퍼센트로 보면 약간 착시 효과가 나. 이게 뭐 4%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4%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걸로 얼마의 수익, 금액을 딱 얘기해. 예를 들어 4% 수익 났는데 나한테 막 몇 천만 원 나왔어. 이런 거랑 4% 수익 났는 뭐 10% 수익이 났어. 그런데 400만 원 번 거랑 느낌이 다르죠. 퍼센트 말고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버냐를 보셔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그때 많이 넣어놓으면 수익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저걸 또 어떻게 해줘요? 저걸 또 스텝업 해주는 거죠. AB의 상품 엄청난 거 나왔어요. 엄청난 거. 요거 관련해서 꼭 가입하시고 만기가 되면 내가 이때 수익이 막 나서 이제 애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막 돈이 막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써야 돼. 그러면 이때 가서 해약하면 어떻게 해줘요? 높은 걸 받죠? 해약하면 높은 걸 받는 거예요. 근데 해약 안 하고 만기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금으로 받죠? 근데 연금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연금 종류가 다 있어. 확정적으로 몇 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확정할 수도 있거든요. 5년 동안 내가 낸 돈 이렇게 아까 5,500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500 얼마죠? 그러면 5번을 나눠야 되니까 1,100만 원씩 1,000만 원씩 5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종신으로 주세요. 나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돼요. 그리고 돈 안 타도 되니까 나한테 이자만 주다가 나중에 상속자금으로 애한테 주세요. 라는 것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중간에다가 돈을 중간만큼 찾아서 남은 것만 주세요도 되고 알고 있는 건 다 돼. 제가 이 상품을 보면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 단점. 엄청난 거 나왔으니까 ABL 변액연금 일단 생보 자격증 먼저 따야겠죠. 변액이니까 변액 자격증 있어야겠죠. 바로 신청하셔서 코드 나오면은 있는 대로 가세요. 이거 정말 추천하는 거고 나이 어리시거나 이렇게 한 분도 괜찮아요. 35세가 가입하면 45세에 돈 찾을 수 있죠. 그때쯤 되면 애가 다 대학 가고 이럴 시기란 말이에요. 약간 편차가 있더라도 아까 학자금 대출 받거나 이렇게 하면 가능하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해놓으라. 그러면 보험 받으러 갈 때는 3만원, 5만원, 7만원 비싸다 그러는데 이런 거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돈 막 늘어나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막 늘어난다. 투자 관련된 거 꼭 가입하셔서 계약 초에 해지하지 않으면 손해율 많지 않고 내가 학자금으로 모으려는 돈이니까 만기까지 일단 가지고만 가면 원금은 무조건 나. 오히려 100%에서 130%를 보증해줘요. 얘네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렇게 내가 원금 이상을 무조건 보증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변동하는데 수익률이 잘 나면 중간에 깰 수도 있고 안 깨더라도 스텝업 해준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언제 주기로? 매달 스텝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꼭 좀 하나 넣어놓자. 돈 여유가 있으면 추가 납입하면 되는데 얘네는 추가 납입 수수료 있대요? 없대요? 네. 추가 납입 수수료 없다는 거예요. 돈 있을 때마다 다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간에 돈 뺄 수도 있어. 돈 갖고 있으면 쓰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요거 하나 꼭 넣어놓고 돈 왕창 넣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보험도 보험이고 혜택도 혜택이지만 이런 혜택까지 나중에 목돈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그 비율 변동해드린다고 그랬었죠 아까. 자 여기 15년 7월에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요분이 2천만 원짜리 딱 넣어놨어요. 15년 7월에. 다음 달 되면 보고서가 날라. 얘네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매달. 그래서 내가 넣은 돈이 안전자산에 한 40% 정도 들어가고 성장자산에 60% 정도 투입되고 있어요. 내가 낸 돈은 2천인데 만기까지 가져가면 얼마 해준대요? 2,200을 무조건 해줄게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이 또 됐어. 근데 9월 달에 또 들어오고 10월 달에 또 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게 쭉 오다가 1월 31일 날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의 40%, 성장자산의 59% 약간 변했죠? 그러더니 17년 6월 30일은 어떻게 변했어요? 안전자산의 몇 프로래요? 성장자산에는 이걸 누가 바꾼다고요?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매달 바꾸는 거예요. 매일 바꾸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 16년 1월 시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고 17년 6월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는 거죠. 17년 6월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통령 바뀌었죠. 바뀌고 나니까 성장자산의 80%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알아서 매일 바꿔요. 그래서 이분이 10월 23일이 된 지난 한두 달 전이죠. 이때는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낸 돈은 2천인데 해약하면 얼마 준대요? 2285 보이죠? 가입한 지 한 2년 정도 되니까 원금이 넘어가 버렸어. 근데 주식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막 폭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85 받을 수 있나요? 만기 때? 매달 스텝업이니까 저거 보장해준다. 다른 회사는 스텝업을 해주더라도 아까 1년 주기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스텝업을 해주는 한도가 있어. 얼마까지 돼요? 2배 정도까지밖에 안 돼.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스텝업을 안 해주는데 얘네는 한도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이야. 중간에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더라도 이 위에 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AB의 단점이 안 보이죠? 정말 대단한 거 나왔어요. 어디서 내놓은 거예요? 어느 회사길래? ABL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라디오에 ABL이 예전에 알리안츠였어요. 알리안츠인데 안방이라고 하는 중국 거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ABL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베러 라이프라고. 어베러 라이프 광고 보셨나요? 네. 이제 보일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그런 광고가 안 보여. 근데 보고 보면 보여. 고객한테 가서 설명하면 고객이 ABL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설명해주면 고객이 그래서 광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 ABL 광고 이거 진짜 추천하는 거니까 이번 연도에 꼭 많이 한번 판매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ABL 관련된 거 해드렸어요. 매일 투자 수익률 요거 그 비율을 변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달 스텝업 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중간에 한짝 올라간 것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추가 적립이나 이런 것들 돈 낸대요 안 낸대요? 안 되네요. 내 거 원금 보장해주면 그 GMAB라고 이렇게 내가 수수료 낸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내요 안 내요? 안 돼요. 내 거 원금 보장해주는 것도 수수료 안 낸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적고 수익도 좋고 그리고 보증까지 해주고 엄청난 거 나왔으니까 꼭 하시고 여기에 추천해드리는 거 이제 종수술 관련된 거 있죠. 수술비 관련된 건 생보에다가 넣어놓으면 좋아. 제가 왜 이걸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수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가 이제 애를 가졌어 와이프가. 그래서 애를 낳는데 제왕절개 돈 줘요 안 줘요? 저요. 1종 20만 원? 우리 와이프는 옛날 거라서 50만 원이니까 받고 뭐 일당 받고 해서 한 70 정도 받았단 말이죠. 생명보험에 여성분들은 생보에 수술비 관련된 거 꼭 넣어 놓으시길 추천해 드리니까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인제 안 될 되죠? 수도 있어. 아니야, 돼요. 힘든 게 이거 안 되는 거. 자세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관을 참조하시면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신 관련된 거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저 종신연금 없는 분 있으면은 종신연금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100살, 200살, 300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그렇게까지 못 살아요? 100살. 아까 택시 운전기사가 100세 사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몸에 막 기계 부착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신연금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가입하라고. 이번에 꼭 하시면 돼요. 줄 따야 돼, 어떤? 변액 줄 따야 돼. 변액증을 따야 돼요? 변액부터 따시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사망보험금 들어가져요. 요즘 저는 아까 4개 가입한 거 있죠? 그거 다 깨가지고 지금 이걸로 갈아탈까 하고 있고, 대출 받아서 할까요? 깨고 할까요? 깨는 게 낫다. 대출 넣고 있는데. 아, 진도인출. 아, 맞아. 중도시 받아. 아니 대출이 돼요.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돼요. 약간 대출. 그렇죠. 그럼 이자가 가잖아. 이자가 싸니까 대출 받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인출은 안 돼요. 아 고민이네. 아 이게 취급자를 저로 바꾸고 싶은데 취급자를 안 바꿔준대. 그래가지고 그냥 깨버릴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거 이건 다 고민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업 방향 관련된 거 제가 수술비 넣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질병 수술 관련된 거 손보든 생보든 있는 대로 다 넣어두시되 갱신 넣어요? 비갱신 넣어요? 비갱신으로 지금 판매할 때 꼭 넣어두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수술비 한도 잡히는 거 아세요? 네. 일당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 골절은? 골절 200만 원. 골절 200만 원. 뭐 후유장애라던가 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잡힌단 말이에요. 얼마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수술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근데 회사들이 점점 잡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질병 수술 80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잡힌단 말이에요. 질병 수술 가입할 수 있을 때 비갱신 왕창 넣어두세요. 제가 전에 골절되면 얼마 받는 분 소개해드렸어요. 골절되면 1200 받는 분 설명해드렸었죠. 골절 한 번 되면 1200만 원 받는다니까 그분은. 지금 수술하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20 이렇게 받죠? 네, 많아요. 여러 회사가 쭉 가입하면 돈백 받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질병 수술 가입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잊지 말고 무조건 넣어두시면 돼요. 질병 수술 비갱신.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 응급실 특약. 응급실 입원 특약 아세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 왜 좋아요? 응급실 다 갈 일이 없던데. 아무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6시 이후에 가면 갈 일이 있어. 6시 이후 저녁에 가면 응급실을 가죠. 네. 응급실을 가면 일단 돈 한 3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응급실 비용으로. 그리고 주말에 가면 어때요? 없어요. 주말에 가도 응급실을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면 응급 환자로 오셨는지 그냥 얘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 왔는지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금도 약간 달라요. 응급 환자로 오면 더 많이 주고 막 이렇게. 근데 요거 한 2, 3만 원 정도 가입하면 약간 비슷하게 넣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응급 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을 가면 돈을 준다라는 거죠. 이거를 회사별로 다 있어요. 운전자 보험 상품을 보면 응급실 입원 특약이라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자에 있으니까 상해로 응급실 가야지만 돈 주죠. 아니요, 질병제. 질병으로도 가줘요? 어느 회사나? 아니, 삼성은.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해. 이 상품, 이 특약,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게 재보험 받은 걸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내면 그냥 회사들이 다 똑같이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약간 보면은 정확한데 대부분 다 상해든 질병이든 다 해줘요. 상해든 질병이든 응급 환자든 비응급 환자든 응급실 가면 돈 준다는 거 2,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넣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험료는 얼마예요? 20원. 보험료, 최저 보험료 한 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만 원 돈에 응급실 입원 특약 5만 원 넣어놓는 거 가능해요. 제가 메리츠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메리츠 5만 원 되는데 5만 원 넣으려면 사망이 좀 들어가고
3만 원까지는 4만 거의 막 최저로 해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회사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씩 쫙 여러 개를 가입해요. 한 10개 가입해. 그럼 얼마 나와요? 5만 원씩 10개면 50만 원. 근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고 이제 한 2, 3만 원 들어가니까 한 2, 30만 원 넣어놓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얼마? 보험료 한 돈 10만 원 돈 된단 말이에요. 비갱신으로 그렇게 응급실 쫙 넣어놓으면 응급실 가면 미친 상품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상품. 보험회사가 잘 모르나. 제가 와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런 상품, 이런 거 제가 이런 것들 발견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질병구의장에도 막 그랬었으니까 이거 한 2, 3년 후면 또 막 이거 팔아제낄 수만 있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가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험회사가 이거 응급실 특약 우리 이제 판매 중지할 거예요? 알려주고 막아요? 그냥 막아요? 바로 아까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 사고 막 나온 것처럼 언제 탁 막을지 몰라요. 바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을 때 응급실 특약이 보이면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넣으셔요. 꼭 넣으셔요. 근데 아까 저처럼 막 돈 10만 원에 응급실 막 50만 원 나오게 세팅하면 손해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나 우리 가족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만 가입시키세요. 아무나 막 가입시키면 안 되는 상품이고 가입할 때 최저 보험료를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저 보험료하겠죠. 내 거 할 때는 최저, 남의 거 할 때? 100% 환급. 한 번 가입할 때 10만 원짜리로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지금 여러분들 종신보험 하면서 10년 납으로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내가 낸 돈 100% 받으세요. 아니면은 연금 가입하면서 만기 되면 내가 낸 돈은 무조건 보장받아요. 이렇게 환급 컨셉으로 막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환급 컨셉으로 가셔서 얘기해요. 이런 진짜 좋은 보험은 100% 환급해도 고객이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보험료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환급으로 해서 고객한테 목돈 갖고 있게끔 꼭 좀 해주시고 목돈 마련되면 아까 어떻게 해줬어요? 매년 생일 선물 1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돈 관련된 거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험회사가 환급형 특약을 만들어요. 손보사가 하나 손보에서 어떤 상품이 나왔냐면 보험금을 받으면 30%만 환급을 해드릴게요. 보험금을 안 받으면 100% 환급해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환급형 컨셉을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하고 손보하시면서 이런 환급이라는 컨셉 잘 활용해 보시고 10년 갱신, 20년 갱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거 판매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갱신이라 막 안 하고 막 비갱신 막 팔고 이런 분들 계셨단 말이에요. 10년, 20년이 좋은 건 돈 넣어놓으면 언제 줘요? 10년, 20년 갱신 시점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환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비갱신 가입하면 돈 언제 줘요? 만기 때 주잖아요. 만기 때 그거 돈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야. 막 물가 상승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10년, 15년 만기 이런 거는 그 시점 되면 내가 넣은 적립금을 돌려주니까 이런 데다 넣어놓는 것도 돼. 나는 생보 자격증도 없고 변액도 없어. 그러면 손보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화법들 잘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생보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손보만 팔고 생보를 못 팔아. 그러면 약간 건강하지가 않아요. 나는 생보만 팔고 손보는 막 너무 짜잘한 것만 팔아.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두 개가 균형 있게 다 같이 판매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좋고 이 케어 서비스라는 거 아세요? 네.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네. 현대해상에 있죠? 네. 암스트롱. 네. 암스트롱이 왜 좋냐면 100세 비갱신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험료는 3만 원만 내도 돼. 3만 원만 내면 암 걸렸을 때 나를 케어해주는 분이 계셔요. 이거 꼭 하세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아. 제가 이번에 수술했죠? 수술하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기도해드릴까요? 되는 거예요. 수술 잘 되라고. 네,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기도를 막 해주세요. 어땠을까요? 보험 가입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
근데 평소에 교회나 이런 잘 안 가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케어 서비스 관련된 거 3만 원이면 되니까 요거 꼭 좀 넣어두시면 좋고 후유장애 아직도 판매하죠? 용역선고 5천만 원 가능하고 간병 관련된 것도 있어요. 장기 요양 이런 것들 꼭 좀 준비하시고 여기 뭐 재진단 관련된 암도 있으니까 암보험 가입하면서 재진단암이라든가 대장전막 내암 이런 것들 꼭 좀 안내해 주시면 좋고 뇌혈관 허혈성 가입할 수 있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좋아요? 수술비가 좋아요? 둘 다 좋죠.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니까 좋고 수술비는 왜 좋아요? 일단 보험료가 엄청 저렴. 진단비 대비 엄청 저렴하고 할 때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술비도 괜찮아요. 진단비든 수술비든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거 꼭 좀 준비하자. 사망과 연금, 종신연금 없는 분들 종신연금 꼭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연금 관련된 거 꼭 좀 준비하세요. 그리고 실손 4월에 변경되는 거 아세요? 실손이 단독으로 바뀌죠? 자부담도 30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실비 없는 분들 실비 좀 가입하고 한도 낮거나 만기 짧거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좀 변경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입원비, 수술비, 비갱신 꼭 좀 준비하라 안내해 주시면 좋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뭐 화재 보험, 애들 보험, 치아 보험, 법률 보험, 지진 보험 관련 지진 관련된 걸 받으려면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죠. 화재보험은 인보험이랑 달라서 시상이 적죠. 근데 인보험으로 해주는 회사 있어. 어디예요? 하나손보가 인보험 시상을 해주고 상품이 좋나 안 좋나 봤더니 거기에 지진도 들어가고 급배수도 들어가고 이것만 파는 분 계세요. 다른 거 안 팔아. 요것만 판매하는 분 계세요. 하나손보 상품 엄청난 거 있으니까 하나손보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 골프든 상조든 저축보험이든 뭐든 판매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상품 30년까지는 보지도 않아. 3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판매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 이 상품들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한테 안 아프고 건강할 때 얼른 하나 넣어놓자 안내해 주세요. 월 초에 넣으면 좋으니까 빨리빨리 넣고 메리츠 지금 막 인수 1억으로 풀었죠. 사망 1억만 넣으면 일당이든 뭐든 다 들어가게 막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3월 되면 이런 거 해줘요 안 해줘요? 4월에 실손 바뀌죠? 그럼 3월에 계약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럼 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라면 그때는 막 안 좋게 된단 말이에요. 1월 2월이 가장 좋은 시기니까 지금 하루하루 고객한테 계속 전화 주시고 빨리빨리 하자 안내해 주세요. 너무 좋은 상품들 많이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것들 한번 안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아까 가는데 미국 하와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 때 1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7시간인가 되게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공항에서 출발할 때 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지금 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하와이로 도착을 하는데 도착 시간은 9시 35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죠. 아까처럼 천둥이 치거나 여러 사고가 나오기도 하고 저 때는 맥주가 무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3시간 동안 맥주만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그냥 다들 막 빨아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막 안팎에서 막 난리가 나는데 13시간을 쭉 가잖아요. 비행기가. 대부분은 자기가 가야 되는 항로를 벗어나요. 그러면 기장이 다시 항로로 돌려놓고 벗어나면 또 돌려놓고 이걸 얼마나 해요? 13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해서 날아가다 보면 미국 하와이에 도착을 하는데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9시 35분에 정확히 도착해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올해 와서 여러 가지 목표들 설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10년, 20년, 30년을 쭉 굴러가는데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에서 술을 먹고 별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놓고 벗어나면 다시 돌려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달성됐어. 정확히 달성되겠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더 빨리 이루어져. 그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객 목표를 정할 때에는 항상 목표를 정하고 기간 그리고 수치를 꼭 정. 나 살 뺄 거야. 이거 목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어떻게 정하라고요? 기간과 수치. 몇 킬로는 수치고 기간은 한 달,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제 3일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고. 벗어나면 다시 돌려놓고 벗어나면 돌려놓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한 거 그런 목표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 크면 큰 목표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명확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은 제가 준비가 철저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새해 첫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목표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잘 설정해 보시고 보험 관련된 것도 잘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 유언장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꼭 해보셔요. 고객과 같이 좀 해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품들 손보든 생보든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일반 보험이든 장기 보험이든 뭐 여러 가지 책 읽거나 뭐 이런 거 목표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설정해 보셔서 전체를 보셔야 제대로 된 게 나와요. 뭐 상품 하나만 보고 아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멋진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